안녕하세요. 그 도둑맞은 한국사를 저술한 이덕일입니다. 도둑맞은 우리 한국사 역사를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먼저 우리 역사가 잘못된 왜곡된 그러니까 도둑맞은 그 단계를 역사적 단계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려 중기 이후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중국을 높이는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 역사를 점령하고 나서 우리 역사를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많이 왜곡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고 난 이후에 이 두 가지 잘못된 사대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 현장에서 이 잘못된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 주입되고 교육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선 그런 이제 나라가 된다. 우리가 지금 뭐 K한류라 그래가지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 또 부끄러운 면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모든 핵심에 바로 이 잘못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도둑맞은 역사를 무엇을 도둑질 당했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거예요.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도둑질 당한 겁니다. 그 국가로 치면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상당히 장구한 역사인데 이 단군부터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부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하고 또 하나 우리의 역사 무대는 먼저 몽골 대륙, 만주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걸쳤던 그런 이제 대륙과 반도와 해양의 역사인데 여기서 대륙과 해양을 딱 잘라내고 반도에 가둬놓은 그런 이제 공간을 축소한 역사죠.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긴 시간과 빼앗긴 공간을 되찾는 것이 도둑맞은 한국사를 바로 이제 그 도둑질한 물건들을 다시 이제 되찾는 것이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그 도둑맞은 한국사라는 그 신간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먼저 그러니까 무엇을 도둑질 당했나 판단 정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역사 교육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가 맞는 거야. 새로운 거는 틀렸어. 이런 방어 기제를 갖고 보지 마시고 어떤 것이 옳은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 교육과 이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어느 것이 옳은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내용 중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 교육과 이 책에서 말하는 실제와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려면 스스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면은 저는 100% 확신하는데 다 이 책의 내용이 맞구나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책만 가지고 무조건 옳다라고 해서도 잘못이고 무조건 틀렸다고 해서도 잘못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가 요즘 말하는 대로 뭐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책을 봤으면은 저는 저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리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은 한때 뭐 우주에서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주선을 쐈을 때 실제 보였냐 그랬더니 뭐 안 보였다 그랬죠. 우주에서 보일 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동쪽 끝이 어딘가 하는 게 이번 내용의 주제인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과연 한반도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 중국의 천안문에 가보면 천안문을 둥지고 우측이 중국 국가박물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제1전시실에 딱 가보면은 진나라 한나라 때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도에 진나라 한나라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내려온 걸로 그려놓고 있어요. 또 요번에 제가 답사 가가지고 그 수나라 당나라 수도가 있던 중국 서안
시안의 그 삼사성 박물관이 또 중국에서 대단히 이제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도 똑같이 진나라 한나라 때 만리장성 또 한나라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조 시대 때도 만리장성이 그 평양까지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사이트를 찾아보면 각종 영문 사이트 같은 데에 만리장성을 뭐 영어로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레이트 월을 찾아보면 한반도까지 이 진나라 한나라 만리장성이 내려온 것처럼 그런 많은 지도가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장성을 짰다는 건 뭡니까? 그 장성 안은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뭐 진시황의 진나라, 그다음에 뭐 유방의 한나라, 그리고 심지어 조조의 위나라 때까지 한반도 북부 평양까지는 중국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이야기죠. 항상 역사 공부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누가 제일 먼저 이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한반도 북부까지 만리장성이 내려왔다라고 누가 제일 처음에 주장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게 역사 공부의 시작이에요. 누가 먼저 주장했나? 모든 건 우리 역사 왜곡이란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게 통치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 이 속에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야 일본 너희들 우리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본인들이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단군을 가짜로 만들어서 시간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대륙을 잘라내고 해양을 잘라내가지고 반도로 축소시키고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은 고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의 하나가 바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의문을 품어보면은 중국 민족 한족은 뭐냐면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족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나가서 씨 뿌려서 가을에 걷어가지고 겨울에 그거 갖고 쉬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다시 농사 짓는 거죠. 농경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북방의 유목민족입니다. 기마민족. 우리는 천고마비 그러면은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이야.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국 한족들에게 천고마비는 아주 공포스러운 단어예요. 뭐냐면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이 농경민족인 한족이 농사진 거 말 타고 거들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면 좋은데 꼭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고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천고마비하면 아주 두려운 용어인데 그런 농경민족이 만주를 한번 답사한 사람이면은 그 만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광활한 만주에 만리장성을 짜가지고 평양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일단 상식적으로 말 같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누가 먼저 했나?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1910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나라 만리장성은 황해도 평양 남쪽의 황해도 후안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1910년에 일본인 악질 식민사학자 이나바 유아기치가 처음으로 제기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 아닙니까? 선비들은 기록을 많이 남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의 지리를 편찬한 건데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계속 여러 왕 때에 지리를 많이 편찬해요.
지방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지리지를 편찬하는 겁니다. 그 지리지 중에 중요한 게 그 지역의 역사예요. 그런데 저 압록강에서부터 황해도 수안까지 만리장성이 있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리지 중에 여기에 만리장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기는 게 그 이나바 유아기치가 쓴 그 논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황해도 수안까지 만리장성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거기가 뭐 길이 험해가지고 사신들이 다니기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아주 장황한 얘기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 길이 험한 거하고 만리장성이 수안까지 왔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 식민사학자들 글을 보면 아주 묘한 그게 있어요.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아무 상관없는 걸 갖다 잔뜩 늘어놓고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황해도 수안까지 만리장성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또 개입합니다. 중국에 왕국량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1930년도에 만리장성에 관한 글을 쓰면서 보니까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고 썼네. 이거 다 우리 땅이란 거잖아. 이게 웬 떡이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뭐가 있냐면 중화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인이 한 거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그래서 이 왕국량이 그 이나바 유아기치가 황해도 수안이라고 한 걸 조금 끌어올려서 평양까지 왔어. 만리장성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 근무하면서 우리 학자를 난도질하던 이병도와 신석호 그 제자들을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거의 100%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병도가 이나바 유아기치가 자기 스승격이니까 그냥 이병도란 사람이 그 당시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국사학계의 태두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온 거죠. 그런데 뭐든지 중요한 거는 실제 역사 사실은 뭐냐 이거죠. 그 중국의 기록들을 보면 만리장성은 이제 진시황 때 축조하는 건데요. 그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전국 시대 때 7개, 8개 나라가 각축을 하잖아요. 이때 연나라는 연나라대로 연나라가 지금의 북경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연나라 장성을 짰고 뭐 찬동반도에는 제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도 장성을 짰고 다 장성대로 짰어요. 그런데 이 장성들을 나중에 진시황이 장군 몽염을 시켜가지고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그 장성들을 연결한 겁니다. 연결했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장성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임조, 서쪽은 임조라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은 요동에서 끝났다 또는 양평에서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동은 어디입니까? 요동은 지금의 그 요령반도를 보면은 요령반도 흐르는 요하라는 강이 있는데 지금은 그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 그러는데 그거는 한 1000년밖에 안 된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진시황 때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요동은 어디냐면 지금의 북경 가까운 하북성 일대를 요동이라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기들 때 누구누구와 싸워야 그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싸우잖아요. 그 초기에는 초나라 항우가 이기죠. 그 항우가 초기에 자기가 이겼을 때 자기 부하들을 자기를 따라다녔던 장군들을 각지에 왕으로 봉해주는데 그중에 요동왕으로 봉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광이나 장도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항으로부터 요동왕으로 임명되고 나서 요동국의 수도인 무종으로 가는데 그 무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 하북성에 보면은 계현이란 곳이 있고 옥전현이란 곳이 있는데 그 일대가 고대의 요동이에요. 지금의 천진산하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요동이란 곳이 바로
그 어디냐 하북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서쪽은 임조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 끝은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에서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또 우리가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가장 동쪽으로 왔을 때가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바로 만주족,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짠 곳이 산해관이라는 곳인데 그 산해관이 바로 하북성 진왕도시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동쪽까지 온 만리장성이 명나라 때 건데 뜬금없이 일본의 식민사학자가 이걸 갖다가 그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중국의 왕국량이라는 학자가 이게 웬 떡이냐. 근데 우리가 똑같이 갈 수는 없지 해갖고 평양까지 왔다라고 한 걸 갖다가 해병유에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라는 사람이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니까 전 세계에서 만리장성을 갖다가 다 지금 한반도 북부까지 온 걸로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할 나라는 우리잖아요.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인데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거꾸로 만리장성이 그 한반도 북부까지 왔다. 이것이 하나의 그 학설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팽창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빨리 우리도 역사 사료를 제대로 잡아서 중국에다가 야 만리장성이 진짜 여기까지 왔나? 우리 한번 한중으로 합동 조사대 한번 끌어가지고 연구해보자.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렇게 제안하면 중국에서 열심히 도망갈 거예요. 빨리 이제 이 책을 도둑맞은 한국사를 계기로 우리가 우리 주체적 관점으로 만리장성 사도 새로 써가지고 전 세계 박물관이나 중국의 박물관에다가도 우리가 사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네들 바꿔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